안녕하십니까. 하자보수 협동조합 대표 최형식입니다. 이제 뭐 겨울은 다 간 것 같죠? 뭐 다음 주에 살짝 2, 3일 정도 조금 추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된 추위는 아닌 것 같고, 겨울 추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은 작년에 비해서 좀 싱겁죠? 뭐 작년엔 참 많이 추웠는데, 올해는 그다지 큰 추위 없이, 꽃이 언젠가 보니까 피었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다지 춥지 않은 겨울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봄이 되면 또 여러분들과 저도 또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서든 어쨌든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송의 주제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하자보증금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그런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는 방법이나 또는 하자보수금이 어떤 형태의 어떤 성격의 돈인가에 대한 것들은 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하자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고, 그 안내되는 것이 도움이 돼서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야 감사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찾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나눠서 서울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을 찾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을 찾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혹시 있다면 소송을 통하는 것인데, 소송 통하는 것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은 서울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하자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를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는 하자보증금은 누가 개인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입주민 간에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하러 개최하셔서 하자보증금을 찾는 것을 안건으로 해서 반상회 개최를 하시고, 반상회를 통해서 혹시 반대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두 번째, 반대 의사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또 중간에서 수행해야 될 동대표님이 한 분 선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동대표님 한 분만 뽑아서는 안 되고 관리인이 한 분 또 계셔야 됩니다. 총무라고 말을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선임이 돼서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 참고적으로 총무님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예전하고 틀려져가지고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서류를 요청하는 것 중에서 이제 통장을 만들 적에 예전에는 동대표님 혼자 도장을 찍은 서류면 통장이면 됐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동대표님 통장에 동대표님 도장과 더불어서 관리인의 도장이 하나 더 찍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총무님의 역할은 통장 개설할 적에 같이 은행에 한번 같이 가주시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아파트의 경우라면 당연히 역할들이 많이 있겠지만, 10세대 내외의 그런 빌라에서의 총무님 역할은 그다지 비중이 있지 않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자보증금을 찾기 위한 안건으로 해가지고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총무님과 대표님을 선임하는 것이 1단계, 단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하자보증금을 찾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지면 하자조사를 위해서 하루 또 날을 정해야 됩니다. 하자조사를 위해서는 세대 방문도 해야 되고 공영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모이셔서 하자 점검을 위한 날짜를 한번 정하셔가지고 모이셔야 되는데, 이때 모일 적에 이제 입주민들은 인감증명서 2통, 그리고 인감도장을 준비하셨다가 준비해가는 서류들에 이제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인감증명서는 용도가 없어도 되지만, 굳이 용도 쓰신다면 하자보수용
하자보수금 청구용 뭐 이런 정도로 쓰시면. 네, 이렇게 하자 조사를 해서 건축주에게 통보가 되는 것과 또 동시에 하자 조사 목록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기타 서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서류들은 뭐 우선은 그 하자 조사 내역서가 하나가 이제 사진이 첨부된 그런 내역서가 작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록을 바탕으로 한 보험금 청구용 견적서가 하나 작성되게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입주민들께서 또 서류를 만들어 주실 게 있는데, 그 하나는 하자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나 어디서 무슨 회의를 했고, 회의 결과 누가 대표가 됐고, 또 회의 결과 이러한 하자보증금 찾는 것에 우리가 입주민들이 다 확인했다, 동의했다라는 것에 대한 집회 의사록, 회의록이죠. 회의록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그런 서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자보증금을 찾고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것도 역시 입주민들이 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서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건축주가 예치해놓은 하자보증금은 다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입주민들이 써줘야 될 각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으로는 하자에 대한 것은 입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각서가 하나 작성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자보증금을 찾게 되면 찾는데, 그런 찾는 것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동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들이 더 확인한 상태에서 서로 도장도 찍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로 합의하는 그런 서류가 한 장에 또 찍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동 대표님이 또 작성해다 서류들이 몇 장 있지만, 그것은 뭐 지금 이 정도에서 그냥 뭐 맞춰도 다른 서류들은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동 대표님은 그때 가서 하셔도 뭐 전혀 문제 안 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더 이상 소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만들기 위한 하자 조사와 그리고 이제 서류 작성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보험금은 이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증보험사에 접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접수를 시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를 해서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약 2주 정도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돈이 입금되고 나면 하자보증금을 받고 나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거는 또 다시 한번 반상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또 나중에 또 뭐 주민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에서 꼭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하자보증금이 세대별로 n분의 1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그 건물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하자에 대한 담보금의 형태지, 세대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뭐 각각 세대별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이 나뉘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을 분명히 동 대표님도 아셔야 되고 입주민들도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다툼 생기는 빌라 많이 봤습니다. 미리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자보증금을 찾기 위한 절차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 정도면은 뭐 하자보증금 찾기 위한 절차에서 뭐 크게 변수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변수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뭐 건축적으로 합의가 안 됐을 때의 대처 방안이랄지, 또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건축주가 예치해놓은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만큼의 큰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따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